안녕하세요. 개미디렉터 김보라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그동안 이를 희석시켰던 미국의 경제 지표 또한 이제 약발이 다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1830부터 1810선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미국 고용시작 안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헝가리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한 데다 유럽의 악화된 경제지표 탓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1,0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은 한 300억 원 정도로 제한되지만 프로그램 통해서도 현재 3,000억 원 넘는 매물이 출하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 넘게 내린 181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까요?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했다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520선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다시 파란불로 돌아왔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서면서 현재 51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고 있지만 세 주체 모두 오늘장 관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포지션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로존 불안감이 고개를 들면서 환율은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다시 7%를 웃돌고 헝가리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유럽발 불안감이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1160원대 초반으로 올라왔고 월요일 현재 116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20전 오른 116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어느 때보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종목 고민을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한 코너를 마련해놨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자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 가격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시고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열어두겠습니다.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다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이슈도 풀어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이슈도 쉽게 풀어주시는 분인데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됐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실업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는 등 호재가 있었지만 헝가리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공장 주문이 급락감하면서 결국 혼조로 마감됐는데요. 오늘장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국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국내장에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은 이제 실업률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5%대의 모습을 보였고 전월비 대비로 해서 0.1%가 추가 하락을 했죠. 사실은 8.5%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의 7%대가 돼야지만 가장 좋지만 일단 9%대까지 갔다가 8.5%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고용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호재에 해당됐지만 유로존 문제가 또 한 번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로존 실업률이 13년 내 최고인데 10%대가 넘었습니다. 10%대가 넘었고 독일의 11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4.8% 감소해서 3년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치가 헝가리 국가신용등급을 정크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줬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미국의 지표보다는 유로존 문제가 시장에 더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밤에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독일하고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이렇게 많이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독일하고 프랑스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측컨대 독일하고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1월이 지나서 2월에 도래하는 만기되는 국채금리라든가 금융채 부분을 아마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금융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프랑스 중앙은행에서도 언급했지만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내달에 6천억 유로를 다시 대출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아마 막을 수 있지만 국채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ECB, 유럽 중앙은행이 사실은 조약에 묶여서 어떤 역할하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단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4,400억 유로를 풀어주는 모습이었었죠. 그런 것을 이제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공식화할지에 대한 부분이 공개적으로 ECB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할지가 시장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어렵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유로존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남유럽 쪽으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이 향후 유로존의 내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 12 역할 확대만 허용이 된다면 적어도 큰 문제 없이 유로존이 1달러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어저께 주택지표의 개선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향후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장 같은 경우 현재 개인만 4천억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1,0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340억 매도하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가 3,170억이 나오는데 이게 국가기관 쪽에서 261억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장이 오늘 왜 이렇게 빠지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지준율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 한은에서 금리를 만지지 못하고 지준율을 통해서 시장을 키를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뉴스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의 지금 하락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4% 정도 상승하고 점심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중국이 아마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염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혹시 오후장에 국내장이 받는다면 주가가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적으로 삼성전자가 주도적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 110만 원 전후에서는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하닉스나 이런 종목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4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110만 원에서 지금 101만 원까지 거의 9%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렇다면 주변 종목으로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국 관련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철광주하고 그다음 조선주 쪽에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주 중에서 자동차주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방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장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큰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끔 상승으로 터닝하기 전에 나타나는 휩소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옵션 하는 사람들은 하방 쪽으로 몰아놓고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털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이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 정리해서 오후장 마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지수적으로는 1839포인트, 일봉사의 기준으로 수평구간까지 오늘 올라오는 짓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준율 인하가 중국에서 일어난다면 철강주와 조선주 쪽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베팅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중에서는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또 조선주에서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셔야 되겠고요.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하이닉스라든가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하면 일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밤에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서 혹시 ECB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확대해주는 내용이 나온다면 향후는 일단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할 수도 있고요. 특히 오늘 지수가 막판에 마이너스 10포인트 안짝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1839포인트 회복 못하더라도요. 마이너스 18포인트, 마이너스 10포인트 안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늘 장 초반 하락은 휩쓸 구간으로 물량을 뺏기 위한 조정이었을 확률을 좀 열어두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에는 다양한 유럽 이벤트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옵션 만기는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수요일 이후에 보는 게 좋은데 지금 위쪽으로는 맥스로 잡아놓은 자리가 260입니다. 지수는 1994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고점으로 247, 1898포인트 둘 중에 하나의 공간을 열어놔 있고요. 하단으로는 기관은 그 풋을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풋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풋 매도한 자리는 245부터 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245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수가 237.0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5는 1879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대비로 지수가 한 80포인트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 어깨가 든든한데요. 오늘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월요일 첫 번째 전화 함께하게 될까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서울인데요. 네, 가까운 서울에서 전화 주셨는데 네네. 오늘 날씨도 조금 많이 풀렸죠, 그래도. 네, 나가보진 않았지만 좀 네. 풀린 것 같아요. 네, 감기 걸리지는 않으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네. 포트폴리오 건강 체크해 볼게요. 어떤 네. 종목 담겨 있습니까? 종목이요? 네. 예, 가비아. 네, 가비아 들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 바이넥스. 네. 그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예, 예. 예. 이렇게 세 종목인가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가비아 그리고 바이넥스,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예, 가비아 6,970원. 네. 약 10%. 네. 그다음에 바이넥스 네. 1,650원. 네. 약 15%. 15% 비중으로요. 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예. 17,000원, 네. 15%. 15%. 나머지 네. 비중은 한 60% 정도 되는데 근데 그거는 현금으로 이제- 보유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현금점 아니고요. 네. 뭐 LG, 뭐 GS 음. 이래서 지금은 상담할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세 종목이 궁금하신 거고. 네, 시청자님 네, 네. 근데요. 지금 TV로 시청하시나 봐요. 네. TV 볼륨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종목이 포트폴리오 다양하신데 가장 네. 고민되시는 세 종목, 가비아, 예. 바이넥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렇게 봐드릴게요. 예, 제가 좀 높은 가격에 구입하지 않았나 싶어서 네, 특히 가비아가 걱정이 많이 그렇죠? 돼가지고. 오늘 많이 떨어져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세 종목 보면은 테마주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게임아이 네, 게임아이 들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예. 가격 비중 여쭤볼게요. 12,100원. 12,100원이요. 네. 그리고 비중은요? 근데 약 10% 정도 돼요. 10%. 총 4종목이네요.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한번 바로 정태근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같이 대화 나눠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전화 주셨다고요? 네? 서울 그 예, 계신 곳.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이성규 팀장님 연결해 드릴까요? 서울이신데. 농담이고요. 일단은 전화 잘 해주셨고요. 네. 그 특별히 근데 그 가비아 바이넥스 인피니티 이렇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네, 근데 이제 여기 TV를 자꾸 보니까 그런 종목이 자꾸 네. 나와서, 음. 조금씩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급등하니까 따라 사고 싶죠. 막 수익 많이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날이 제가 사신 날이 그날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냥 그날 좀 매수를 했거든요. 네. 일단 조금 네. 좀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가비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금요일날 네, 종가에 네. 사셨죠? 네. 이거는 일단 그 차트 일단 회사 내용보다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자, 일단은 그 금요일날 이렇게 항상 그 매매를 좀 하실 때 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그 살짝 준다 사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이 되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고점에서 나왔죠. 네. 그럼 이때는 일단 1차적으로 고점 신호가 한번 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덤비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씩 출렁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어차피 샀으니까 뭐 네. 그 전에 그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어제 종가도 지금 이제 못 지키고 있죠. 네. 이게 살아서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화면에 요 8호라는 종목 보이시죠, 지금? 네. 요게 지금 살아나가려면 이 8호처럼 이렇게 딱 음봉이 생기면은 그 음봉을 덮는 양봉이 또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 음봉을 덮는 양봉이 나와야 이게 마찬가지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지가 못하죠. 네. 지금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종목인데 중앙백신처럼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화면 좀 같이 볼게요. 네. 중앙백신 보면은 차트를 왼쪽으로 좀 옛날로 좀 돌려보면은 이것도 예전에 그 한번 갔었는데 이게 어디쯤 예를 들어야 되냐면 이 화면이 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점상으로 가다가 그 상한가 풀리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듯 하면서 이렇게 버티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죠. 네. 제가 보기엔 요게 나올 것 같아요. 요 중앙백신처럼 요런 흐름이. 네. 그래서 그래서 가비아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팔고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7,000원 넘어서 제가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네. 7,000원 넘었을 때 차라리 파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 그 파루 예를 들었듯이 이 오늘 그 나오는 양봉이 만약에 이렇게 그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덮는 양봉이 나왔다면은 일단 내일 쪽까지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쪽에서 어쨌든 이렇게 위에 윗꼬리 음봉이 생기면서 조금 못 지키죠. 네. 그러면 이게 오늘 음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가면 많이 내렸는데요. 지금 근데 가격 지금 오늘 많이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오늘 만약에 이렇게 오늘 이 정도 버티다가 내일 가주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이게 요 밑에까지 밀려버리게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예. 중앙백신처럼. 네. 그리고 오늘 그 검찰이란다. 어디죠? 그 금감원에서 테마주 특별 조사한다 그런 얘기 나왔죠. 네. 네. 그러다 그때- 보니까 지금 테마주 다 죽고 있잖아요. 자, 네. 가비아 말고 인포뱅크 이게 대장이 인포뱅크잖아요. 네. 자, 볼게요. 인포뱅크 오늘도 죽죠. 지금 네. 화면 보니까 죽고 있죠. 그리고 네. 비트컴퓨터 볼게요. 비트컴퓨터 오늘 그 두 번째 한가 맞았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파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종가가 그 동시 장 마감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네. 지금 조금 손실 본 거 가지고 조금 손실 본 게 아까워서 못 팔 수는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네. 제가 보기엔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인포뱅크 꺾이는 거 보셨죠? 이거 네. 똑같은 SNS 관련주잖아요. 지금 그 뭐가 네, 음봉 네, 전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요거 네. 가비아도. 네. 그래서 이것도 가비아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네. 지금 보는 순간도 계속 꺾이죠. 그 상승폭 계속 꺾이죠. 네. 하락폭 커지죠. 요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서 일단 파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도 아, 말씀했지만 예. 파루처럼 음봉을 네. 덮는 양봉이 나와야 살아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일단 그거까지만 하고요. 네. 일단 바이넥스 한번 볼게요. 네.
죄송해요. 오늘 꺾이는 종목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는 좀 메이네요. 자꾸 종목 상담하는데.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회사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인천 송도 알죠? 네. 거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그 부지에 바이넥스 자회사 바이넥스 생물산업 실용화 센터라고 있어요. 네. 여기랑 합작을 해가지고 통합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일단은 끝났거든요. 네.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이거를 일단 일봉을 볼 게 아니라 월봉을 봐야 돼요. 자, 일단 네. 월봉을 보면은 지금 화면 좀 같이 볼게요. 네. 월봉을 보면 지금 어쨌든 여기를 못 뚫고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여기만 가면 이렇게 어쨌든 저항을 받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저항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갖고 가려면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요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네.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자, 볼게요. 조화제약도 이거 얼마 전에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네.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보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6,500원에서 계속 저항받았죠. 네. 이렇게. 저항받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갭으로 뚫어보니까 가죠. 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바이넥스도 지금 자리에서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지금 네. 현재 이틀 동안 윗꼬리 달면서 음봉 나오죠. 네. 방송 보시면 항상 제가 윗꼬리 음봉 조심하라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이것도 길게 봤을 때는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갭으로 뚫는 이런 양봉이 안 나오는 이상 단기적으로 더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갭으로 뚫는 양봉 나온다면 갖고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면은 일단 바이오로직스하고 통합연구소 설립을 하는데 삼성에서 왜 이걸 하냐면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배양시설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만들게 되면은 그걸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배양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외 판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이 바이오 진출했을 때 요 회사를 M&A 하면은 더 해외 시장 진출할 때 원활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요 회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오시밀러 배양 시설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믿어 보실 것 같으면은 중장기적으로 일단 갖고 그냥 가시고요. 네.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지금은 한 번쯤은 끊어야 될 자리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볼게요. 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삼성입니다. 요게 자 볼게요. 화면 같이 볼게요. 차트를 같이 보면은 자 10월 달에 한번 갔죠. 네. 화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10월 달에 이렇게 한번 갔죠. 그리고 12월 달 와서 이렇게 또 한번 더 갔죠. 네. 이게 뭐 때문에 가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10월 달에는 삼성전자하고 모바일용 의료 영상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은 MRI라든지 그리고 CT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진을 말 그대로 핸드폰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10월 달 일단 갔거든요. 네. 그리고 12월 달도 간 이유가 삼성하고 방사선 치료 솔루션 있죠. 방사선 치료 받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 장비 있죠. 네. 장비 솔루션 개발 계약을 삼성하고 체결을 했어요. 네. 자, 10월 달에도 삼성하고 어떤 계약 체결이 나오고 12월 달에도 삼성하고 계약 체결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 바이넥스랑 마찬가지로 요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될 종목이에요. 그리고 요 종목은 마찬가지 유헬스케어 관련주잖아요. 네. 지금 정부에서 복지 테마 밀고 있죠. 네. 그럼 이것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넥스하고 인피니트 같은 경우 공통점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가져가야 될 종목은 맞아요. 네. 맞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바이넥스도 보면 고점 신호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지금 보시면은 파동을 보면은 어떤 삼성 계약 체결 소식 나오면서 갔다가 한번 눌러주고 또 삼성하고 계약 체결 소식 나오니까 한번 갔다가 또 눌려주죠.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네. 그래서 바이넥스하고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비중이 15%면 그게 부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바이넥스 인피니트는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기에 교체 매매 이렇게 원활하게 못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는 셈 치고 그냥 갖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요건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한번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앵커님께서 친절하게 또 한 가지 소식을 주셨는데 오늘 네. 가비아 임원이 그 지분 3.2%를 장내 또 매도를 했대요. 아, 보통 대주주들이 고점에서 매도하면 보통 임원들이 대주주라든지 임원들이 그 잘 가고 있을 때 장내 매도를 하게 되면 고점 신호 오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가비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게임아이 같은 경우에 네. 이것도 봐드려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일단 봐드리면 제가 보기엔 게임아이들 떠나서 네. 일단 게임주가 한 번은 죽은 것 같아요. 자, 그 뭐지? 지금 현재 NC소프트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NC소프트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흐름 진짜 안 좋죠. 네. 근데 이게 NC소프트가 3분기에서 4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아질 거래요. 네.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좋죠. 네. 게임주 대장주들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게임알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대장주들이 안 가면은 밑에 2등주, 3등주도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지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게임알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그 박스권 하단이죠. 네. 이렇게 길게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많은 자리를 꼭 지켜줘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 못 지켜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한번 끊어야 되겠죠. 네. 근데 팔라 그러니까 팔기 싫죠. 네. 저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어떤 아주머니도 그랬어요. 팔라 그러니까 팔기 싫대요. 그래서 일단은 게임알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가 10,000원을 잡고 네. 일단 잡고 계시고 잡으신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조금 말이 좀 빨랐죠. 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네. 그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VOD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그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의견을 뭐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적절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게임아이는 네. 10,000원이 깨지면은 팔고 10,000원이 안 깨지면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예. 일단 갖고 계세요. 10,000원 안 깨지면. 네. 중기적으로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방금 바이넥스라든지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회사 설명이 다 됐고 그러니까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또 이렇게 흔들리고 나면 자주 전화 주시고요. 네. 저희 또 시청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힘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고민 해결이 되셨습니까? 아, 네. 근데 좀 마음이 무겁네요. 네, 조금 아쉬운 답변이었지만 그래도 입에 쓴 약이 또 몸에 좋을 수 있으니까요. 예.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또 예. 고민 생기시면 개미들의 큐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서울에서 전화 주신 분부터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 들어왔는데요.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저희가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해 볼 테니까요. 아직 문자 신청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들어온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033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매수하셨어요. 110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40%. 손절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시는데요. 이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뭐 지금 세계적으로 네. 선전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맞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그 매수 주체가 그 전에 있었던 60만 원대에서 이제 100만 원 넘게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기관들이 거의 다 매수를 죄송합니다. 기관들이 거의 다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는데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뭐 10% 룰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기관들이 더 이상 매수를 좀 주저를 하고 있고요. 주저 하고 있는데 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또 매수를 해줘야 되죠.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인의 몫이 될 텐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쉽게 매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잠깐 그래서 수급 상황을 먼저 이렇게 잠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그 이전부터 계속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계속 매수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10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해주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또 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네.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한은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상승하기 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도 어떤 한 품목으로 이렇게 크게 실적으로 올렸다기보다는 여러 품목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부분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측치보다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일단 감안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어차피 기관들이 테크니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100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0339번님의 삼성전자 봐드렸는데요. 이어서 바로 문자로 또 보내주셨어요. 0339번님, 삼용화학도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도 같이 상담 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대는 6,300원, 비중은 20%.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 그대로 삼용화학까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왜 웃으세요? 아니요. 꼭 이성기 팀장님 드리고 싶어서요. 네. 그 삼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종목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참 그 회장님의 부회장님의 어떤 그 기분 마인드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참 그 주가가 안 간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네요. 참 그렇게 그만큼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6,500원이 계속해서 저항입니다. 계속해서 저항이고 그 아래쪽으로 본다면은 5,580원이 그 5,500원이라 볼게요. 5,500원이 계속해서 그 아래쪽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6,300원 정도 가격이면은 고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종목 상담할 때 너무나 조금 객관적인 말씀 드렸는데 너무나 주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요 종목은 5,500원이 안 깨진다면 계속해서 가져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가 일단 요 종목도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1,000원에서 요 종목도 6,500원 정도 올라왔는데 하여튼 6.5배 정도 한 6배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은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도 상당히 좀 4분기에도 실적이 개선해서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도 제가 보기엔 아직도 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뭐 뻔한 대답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요 6,500원과 5,500원 지켜준다면은 일단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후에라도 5,5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급락이 나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원만 지켜주는 선에서는 제가 보기엔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0339번님의 두 종목 벌써 상담 드렸고요. 다음은 2083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보람씨 하고 애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나이스 DNB 2,38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요 100%입니다. 어떡합니까? 일단 매수 가격 부근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진짜 저가에 잡으셨네요. 지금 예. 최저가가 지금 상장된 이후에 2,360원을 기록했는데 2,380원에 정말 고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모가 이하로 공모가라기보다는 상장했을 때 이렇게 시가가 형성된 부분이 있죠.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일단 새내기주들은 원래는 접근 안 하는 게 정석이고요. 새내기주들은 한 1년 정도는 접근 안 하는 게 정석인데 일단 접근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시가가 형성된 부분들을 이탈하면 별로 좋은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일단 나이스 DNB 같은 경우는 뭐 나이스 홀딩스를 대주주로 해서 일단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있어서 뭐 신용평가 기관들의 뭐 어떤 긍정적 관점이 이렇게 대두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유럽 사태의 뭐 주 원인이라고 했었던 신용평가 기관들을 보면서 혹시나 그만큼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신용평가 기관은 그렇게 파워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보다는 크게 파워는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면 좀 제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세계내기주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든지 실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측면밖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제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2,380원 그 부분하고 2,360원 일단은 요번에 저가 2,360원 이탈했을 때는 일단은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취하시고 실적 부분들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좀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홀딩으로 좀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해 보시고요. 다음 살펴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대유신소재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2111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매수 가격은 2,960원. 매도 가격 알려주세요 하십니다. 네. 참 상당히 어려운 종목 또 들어왔네요. 네.
아까 전에 그 가비아 그 의뢰하신 분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그냥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그 가비아 그분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의뢰하신 분도 잘 보세요. 자, 항상 그 급등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을 할 때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조정 음봉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양봉이 충분히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가비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본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양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대우신 소재처럼 이렇게 매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가비아 아까 갖고 계신 분 그 제가 말까지 더듬네요. 갖고 계신 분 자세 잘 들으세요. 요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가비아도 제가 일단은 팔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대우신 소재. 일단 이것도 잘 보세요. 상승 잘 하다가 지금 이제 팔자리 줬죠. 자, 윗꼬리가 계속 나오면서 항상 윗꼬리 인봉 조심하라 말씀인데 여기서 윗꼬리 인봉 나왔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3,000원짜리 계속해서 지켜주다가 어저께 이탈을 했죠. 그렇다면 어저께라도 무조건 이 종목은 팔았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일단 더 제가 욕을 먹든 뭐 올라가든 그건 상관없이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일단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끊지 못하니까 지금 이제 두 번 연속 이렇게 하락을 맞고 오늘은 12%까지 하락 맞지 않습니까? 요거는 2,960원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손절가 매도가가 없어요. 무조건 일단 팔아야 돼요, 이거는. 다시 한번 쫓아가더라도 요 종목 일단 팔아야 됩니다. 일단은 수익 일단 손실이 상당히 큰 거는 이해한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느냐 아니면 더 손실을 확대시키냐 그거를 본인이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판단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한 상담 들어봤고요. 전화 상담 이어서 받아볼 텐데요. 그 뒤에 바로 문자 상담 이어질 테니까요.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는 동안에 빨리빨리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두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네. 울산에서 전화했습니다. 네, 울산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안타깝네, 부산 가까운데. 네, 이번에는 이성규 팀장님께 한번 연결 드릴 텐데요. 오늘 어떠한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오늘 있잖아요. 예. 저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저 매수는 38만 원에 했는데 네. 언제쯤 매도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장기간 보유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립니다. 네, 현대중공업 한 종목만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 현대자동차, 네, 현대차 그리고요. 현대차하고 SO일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 현대중공업 38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 여쭤보고요. 나머지 두 종목인 현대차 그리고 S51까지 매수 가격, 비중 여쭤볼게요. 네. 예. 네. 현대중공업 매수 가격이 38만 원이잖아요. 비중은 예. 어떻습니까? 예? 비중이요. 비중 80%예. 네, 현대자동차 매수 가격은요? 한 10%. 매수 가격은 어떻습니까? 비중은 10%고 매수 가격은 현대자동차가 24만 원이에요. 24만 9천 원인가? 24만 9천 원으로 저희가 봐드릴게요. 예. 그리고 S51 한 종목 있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10만 7천 원이에요. 10만 7천 원. 비중은 예. 어떻습니까? 비중은 10%예. 네, 100% 꽉 채우셨는데 세 종목 일단 가장 비중이 많은 현대중공업 80%인데 손실도 가장 크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일단 이 세 종목 큰 종목들로 담으셨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성규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직접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예.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이라서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제 전화하고, 네. 이거 TV하고 뭐가 안 맞아요. 예. 그럼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전화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예,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TV가 조금 늦거든요. 예. 예, TV 볼륨 좀 줄여주시고요. 예.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네, 일단 현대중공업이 지금 80%시잖아요. 예. 네, 현대중공업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TV 화면 잘 보시면 제가 차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자, 지금 보면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3대 조선중공업 업체들입니다. 자, 대우조선에 한 2% 넘게 떨어지죠. 예. 이상하게 삼성중공업만 지금 1% 넘게 올라갑니다. 다시요. 같은 예. 조선중공업 업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 부분에 좀 많이 비중이 커요. 수주하는 LNG선에. LNG라는 거 아시죠? 천연가스. 예. 그 부분에서만 지금 현재 조선중공업체들은 그러니까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발주들을 해주죠. 발주들을 해주는 상황이라서 나머지 그 외에 다른 뭐 벌크라든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잘 안 나옵니다. 현대중공업들은 그런 부분도 좀 다각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전반적인 사업군들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그 이 조선중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럽 문제들이 또 컸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향후에 언제 올라갈지도 솔직하게 모릅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회라고 그러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저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그 삼성중공업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에너지 수요는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전기 켜야 되죠. 자동차 다녀야 돼요. 그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에너지 수요는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굳이 뭐 손절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대신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럽 위기가 지금 여기서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조선중공업체들은 아마 폭락 사태를 맞이할 겁니다. 얼마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25만 원 선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특별히 정하진 않겠습니다. 목표가는 특별히 정하진 않겠지만 손절가는 25만 원에서 반드시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 요즘 TV에서 얘기 많이 나오죠. 현대기아차 뭐 해외 시장에서 선전한다. 예. 그죠? 예.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정보라는 거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예. 한 번이면 족하고 그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됐어요. 증시에, 아니, 주가에 어느 정도요. 예. 자, 지금 현대차, 기아차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현대차, 기아차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유럽 자동차 업계들이나 미국 자동차 업계들도 어려움 겪고 유럽의 그 사브라는 자동차 업체는 실제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랬을 때 현대차, 기아차가 당연히 시장에서 그 전년 대비 매출액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들이 파산했으니까 그 관련 회사들이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좋게 나온 것을 현대차가 순수하게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올렸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해부터예요. 올해부터 아마 자동차 업계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이제 IT 기술하고 접목해서 이제 스마트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차세대로 이제 불리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남양주에 그 전자개발센터를 설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자동차를 그런 부분에서 내놓고는 있어요. 근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 회사들도 그런 걸 다 하고 있고요. 같이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올해 실적 부분 어느 정도 달성할지는 예측이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우려감으로 남아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지금 왜냐면 현대차가 워낙에 실적이 좋아서 20만 원 선 계속해서 좀 지지를 해준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작년에 올렸던 그 실적 기준만 올해만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한 28만 원 선 내지 26만 원 선 내지 28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 목표가 같은 경우는 26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 남았는데요. S-오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유주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불안한 모습 보이고 계속 그런 거 있지만 여전히 그 에너지 수요는 증대한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면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한 28배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예. 근데 1인당 에너지 사용하는 비중이 얼마 되냐면 10%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100리터를 사용하면 거의 1인당 10리터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좀 경제 발전을 하고 그러면 많이 수요를 하겠죠. 정유 같은 것도. 예. 그렇게 됐을 때 역시나 S-오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업체들보다는 S-오일 자체가 정유주들에서는 좀 고평가돼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유 수요에 대한 공급 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보다 GS-칼텍스라든지 뭐 현대오일뱅크라든지 그 외 여타 그런 정유사들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약간은 고평가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도 이 S-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겠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셨는데 주가가 크게 안 오른다고 하시면 배당도 워낙 센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예.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9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일단 14만 원 선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나요? 아, 예, 많이 도움될 거예요. 네. 아, 처음에 제가 잘 못 들어가서 죄송해요. 아유, 아닙니다. 고민 있으실 때 이 개미들의 큐 바로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첫 예, 번째.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전화로 받아봤고요. 그리고 바로 GS 살펴볼게요. 앞서 SOL 살펴봤으니까요. GS 7만 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정말 고민이 많다고 4791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네.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GS 같은 경우에 자, 뭐 GS 리테일도 있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많은 제 옆에 계신 이성기 팀장님도 추천한 종목이라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네. 일단은 사이클이 한번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여기 월봉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본다면은 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자, 1차적으로 2007년도에 한번 사이클이 왔죠. 그러면서 한번 죽었고 그리고 한번 더 사이클이 온 게 2010년도에 한번 더 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더 죽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화면을 잘라서 본다면은 2007년도 요때 상승하고 죽는 거하고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올라갔다 죽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클이 한번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오려면은 GS 리테일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GS 같은 경우에 정유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초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유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와 동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이 종목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언제 간다 안 간다 그런 부분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클이 이 종목은 죽었어요. 사이클이 죽었기 때문에 사이클이 한번 다시 돌아와야지 이 종목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실적 같은 게 지금 이제 반토막이에요. 지금 이제 이것도 화면 좀 같이 보면은 자, GS 한번 같이 보면 이게 또 잘 안 되네요. 다운되네요. 일단은 3분기 때, 되네요. 3분기 때, 1분기 때 실적이 어땠냐면은, 1분기 때 한창 잘 나갈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4,20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2,600억 지금 현재, 3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토막이 났었죠. 그리고 현재 또 회복이 된다 그래도 1분기에 반토막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한번 죽었어요. 이거 그냥 기다리세요. 이거 보자. 30%면은, 제가 보기엔 자꾸 상당히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사이클이 오기까지는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르라고 말 안 하시면 안 드릴게요. 어차피 못 자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면 사이클 다시 한번 오면은 매수가뿐만 아니라 10만원까지 다시 한번 갈 겁니다. 사이클 한번 다시 한번 기다려보세요. 네, GS에 대해서 정태근 전문가님은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침 방송에서 이성규 팀장님은 관심 종목으로 GS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성규 팀장님은 이분 4791번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네. GS가 정유주로 흔들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 칼텍스를 이번에 자회사에서 제외시켜버렸죠. 네. 제외시켜버리고 GS 에너지를 이제 편입을 시켰습니다. 예. GS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쪽인데 사실 유가가 올라가야지만 신재생 산업도 같이 부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을 드린 이유는 지주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그런 효과가 난다는 개념입니다. 추천하면서 제가 단기적으로 급상승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것도 아니고 정태근 전문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사이클이라는 측면 그것도 다 맞는 겁니다. 그것도 맞기 때문에 네. 지주사들 같은 경우 지금 자산 가치로 움직이는데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아마 4분기 기준까지 해서 한 7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BPS가요. 그걸 보고서 저평가라고 한 거지 이 기업이 갑작스레 상승한다. 저도 역시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평가니까 모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기대감들은 역시나 버리는 게 좀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분 4791번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7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요.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그 GS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네. 한 1.2배, 그러니까 PBR로 1.2배 정도 가면 예. 고평가 수준에 들어가요. 그렇게 예. 됐을 때는 약 84,000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아까 BPS 7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네. 했으니까요. 그럼 84,000원 정도 가는데 일단은 71,000원이면 사실상 그 부분에서 84,000원까지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그게 올라오게 됐을 때 어떤 호재가 갑자기 GS에 튀어나와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예.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일단은 자기 매수가 부분에서는 일단 한 번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실적 부분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고요. 에너지 부분이 특히 물론 GS 리테일이라는 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언제나 보시면 장기적 관점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 한 7만 1,000원 선 도달했을 때는 예. 매수가 근처에 도달하면 일단은 한번 쉬어가는 게 팔고 네. 쉬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서 한 84,000원까지 노려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